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리오프닝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CR 검사 폐지가 되면서 지금 여행이나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어디까지 갈까요? 글쎄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이긴 한데요. 일단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재밌는 게 나왔어요. 제주항공 쪽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 추석에 여행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50%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41%가 국내 그리고 나머지 9%가 해외로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도 항공 쪽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가장 걸리는 게 뭐냐? 라는 부분들로 또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PCR, 입국 전에 PCR 검사라던가 이런 제한되는 부분들 때문에 한 20% 정도가 항공을 이용한 여행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풀린 거죠. 9월에 이제 국내 국제선 운항 횟수를 보게 되니까 주에 한 1926회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2019년도 바로 직전이었죠. 그때 대비했을 때 한 41% 선까지는 올라왔어요. 제 생각보다는 약간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물론 이제 기저효과가 있었죠. 400% 급증된 수치가 나왔고요. 10월이 되면은 아마 50% 수준까지 회복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 당국에서 집계를 했던 거는 연말 정도 돼야 50% 회복이 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그만큼 좀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공주 쪽들은 조금씩 살아날 기미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국제유가 하락 쪽에 또 수혜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 좀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다가 떨어지는 이런 상태까지 또 내몰렸고요. 그러면서 상반기 영업비용 중에서 유류비 비중이 굉장히 항공사마다 굉장히 큽니다. 이게 고정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가격들이 반영이 좀 단기적으로 돼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펙도 감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러시아도 천연가스 공급 조이면서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난방유 수요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흘러내린 유가가 과연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코로나 이전 사태보다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아직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이나 여행업계에서는 조금 더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여행 수요 어느 정도나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일부 LCC 쪽들 흑자 전환이 조금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 정말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생각도 못하던 부분이었는데 이 PCR, 입국정 검사 규제 완화가 굉장히 크게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가 지금 7월에 저점 13,000원 부근에서 최근 18,000원까지 급격하게 수급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LCC 쪽이 수익성이 좋아질 땐 좋은데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모기업들을 두고 있지 않은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300에서 400%가 그나마 좀 안정적입니다. 진에어예요. 이게 안정적인 건가요? 네, 그나마 안정적이에요. 보통 이제 국제 표준 규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0%가 부채 비율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항공 쪽은 그래도 300에서 400까지는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완전 자본 잠식이 된 데도 있어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본 잠식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티웨이 항공도 1000%에 달해요, 부채 비율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제주항공이 853%. 그래서 이런 쪽 투자하실 때에는 제가 재무구조상에서 언제든지 주주들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왔는데 얼마 전에 제주항공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또 단행을 했어요, 마침.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했을 때는 메자닌 쪽에서 얼마든지 자금들을 수혈 받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이제 긴축 쪽으로 하면서 금리 인상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자금을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 한테 또 돈을 뜯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가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그랬죠. 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타격이 없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재무 구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내선과 국제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항 편수라던가 공급 증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3분기에는 국제선 수송 능력, 수송량 모두 2분기 대비했을 때 3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수치가 전망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3분기 국제선 매출도 300% 이상,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올린 만큼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국제선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수요를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의 민감도가 굉장히 낮아요. 조금 가격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동안 억눌렸던 보복 수요, 보복 소비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풀어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동남아 쪽은 필리핀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K-팝 공연, 관람, 관광객의 증가세가 굉장히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콘서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열리는 그런 추세거든요. 거기다가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라던가 소비 심리의 위축,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저해 요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는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공급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CC 만약에 일본 쪽에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일본 쪽의 수요가 LCC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거의 70%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쪽은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올해 내에는 풀리기 어려울지라도 만약에 일본이 풀리고 무비자 입국 이런 것들이 연장 조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큰 효과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항공 쪽 지금 알아봤고요. 자, 여행 쪽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여행업계도 지금 매출이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문제는 적자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상황이 좀 어떨까요? 글쎄요, 이쪽도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왔었죠. 이제 네. 구조 조정도 많이 하고 업계 내에서 정말로 많은 여행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전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상위 몇 개만 남아서 결국 그게 좋아질 때 그 파이들을 나눠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해 주신 대로 재무 구조라던가 이런 부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종목이죠. 하나투어 이런 것들이 6만 원 저항을 좀 받고 있어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20%가량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불안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본 총리가 입국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완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계절성의 어떤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감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PCR 규제 완화 이런 쪽들까지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보통 이런 매출이 일어나는 게 한 달에서 최소 그리고 4개월, 6개월 뒤에 여행 상품을 판매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매출액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영업 손실, 이런 영업적인 부분들이 도움이 아직까지는 재무제표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차가 있다라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적 반영이 좀 늦게 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좀 재유행하면서 네. 7월까지 흐름들이 좋았어요. 근데 8월부터 다시 한번 매출 추세가 꺾이는 모습들이 여행 쪽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약간 패키지 이런 상품들에 사람들이 많이 지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유여행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보복 소비가 그쪽으로 이동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약간 이 여행업계에 있어서는 타격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하나하고 모두 투어 모두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미미하게 아주 조금 개선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적자폭은 확대가 돼가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노랑풍선 같은 업체들도 광고 마케팅 비용에다가 또 인건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구조 조정을 다 단행했는데 이게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을 또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올라가면서 역시나 적자폭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위 업체 쪽에서 일단 매출 증가세가 유의미하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도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관리비 이런 것들이 잘 통제가 되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좋아지기는 했지만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저희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LCC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LCC도 좋긴 하지만 이게 화물 쪽을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깔아주는 이런 업체들에다가 재무 구조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은 진에어 같은 종목들도 좋게는 보지만
대한항공을 좀 탑픽으로 꼽고 싶고요. 네, 역시 대한항공입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2분기에 실적이 선방이 됐습니다. 유가가 굉장히 높은 레벨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커버할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아요. 또 네. 지금은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서도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연료 소모량이 7% 증가됐는데 단가는 무려 105%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중을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될 거고요. 또 비행기 리스 비용 이런 것들도 달러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고환율 장세에서는 타격이 될 수 있는 이런 네.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행 수요는 회복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워싱턴, 파리, 런던 이런 쪽에 1등석들이 운영 체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일단 저피탐이라고 해서 스텔스예요. 이 무인 편대기를 개발했는데 국정과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요즘에 방산 쪽 엄청 좋잖아요. 네. 그런 쪽에 밸류도 살짝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산까지 손을 뻗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됐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문제가 있었죠. 이게 지난 2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을 승인한 이후에 지금까지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호주 쪽에서 승인을 해줬다. 했었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다 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멀어요. 이제 미국, 중국, 뭐 유럽연합, 일본, 영국 이런 쪽에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우리나라에 와서 세워, 전기차 공장 세워라고 해놓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는 메이드 인 USA 아니면은 7,500달러 보조금 안 줄 거야. 이런 네.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통합을 했을 때 미국 양사에서 한미 노선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거든요. 네. 델타항공이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거 3사 합치게 되면은 무려 점유율이 86%입니다.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승인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화물 쪽에 캐시카우를 깔고 있고 거기다 여객 수요가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는 FSC 쪽에 대한항공이 가장 유망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행 항공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관심주로 대한항공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